안녕하세요. 북도로 유람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근래 들어 금액이 조절이 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싼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워낙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매수자분들께서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금액이 왜 싼지, 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 없이 싼 매물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댁에서도 충분히 간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우선은 매물이 싼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건물이 타고나게 물적인 이유, 그리고 인적인 이유, 소유자들의 또 사정들,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소유자의 사정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실제 예들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물건에 대한 소유주 이력을 보려면은 등기를 살펴보는 건 다 아실 텐데요. 한 건물의 토지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포구 매물인데요. 내려보면 갑구에 소유권 이전 67년도에 매매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. 소유자분은 어르신인데 주소가 미 합중국이네요. 미국에 계시네요. 근데 한 50년 정도 보유를 하시다가 22년도 6월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. 밑에 가족분들인데 짜리 돌림자인 거 보니까 형제분들한테 이 상속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소유자분들도 한 분 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5분께서 이렇게 5분의 1씩 나눠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이런 물건들은 소유자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다 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서로 소통 없이 그냥 쭉 세월아 내월아 지나서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그냥 건들지 않게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와 이쯤 되면은 이제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, 누군가 한 명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매매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,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.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장에 통용되지 않는 좀 다소 높은 금액에 나오는 매물들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요. 이런 매물들은 이제 싸게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거주지도 한 분 빼고는 다 미국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정의나 관리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. 정리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냥 살 사람 있으면 적당히 금액이 맞으면 빨리 매도를 하자, 이렇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거주지가 제각각이고 여러 명이 분할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매물들은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5분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중개인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충남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나머지 4분은 다 미국인데 이 충남에 계신 분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분한테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고 충남에 계시는 분이 나머지 4분한테 내용을 또 공유해주는 이런 식으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키맨이라고 하죠, 보통은. 그래서 이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나머지 4분과도 계약 단계에 갔을 때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다 외국에 있어서 컨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중개인의 역할들이 좀 중요한 이런 물건들은 잘 협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또 다른 사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. 본건도 마포구 소재의 물건입니다. 보시면은 16년도에 또 증여가 이루어져서 아내분과 자녀분들께 쭉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을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7분입니다. 7분이나 나눠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이 다분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실제로 이 건물을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. 형제분들 중에요.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한번 의견 합치가 되고 팔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금액이 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7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한두 분은 또 다른 주장을 펼치실 수가 있습니다. 총합 의견을 종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
이렇게 의견이 합치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관철을 시키려면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매수 의향서를 정확히 써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적어서 문서로 만든다면은 이 7분이 공유를 하신 다음에 의견을 나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유는 한 분의 매도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7분을 설득을 하려면 문서가 더 중요합니다. 문서로서 표현을 하는 게 7분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죠. 마지막 인적 문제 세 번째, 사람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서교동의 물건입니다. 이 물건은 처음에 건물을 직접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대부나 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좀 들어왔고요. 저축은행 이렇게 돈을 좀 빌리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압류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등기를 보면은 굉장히 흔히 말해서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죠. 을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갑구에는 이미 압류가 2건이 들어와 있고 경매 개시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. 저축은행에서 경매도 넣었고요. 을구를 보게 되면은 대부에서 근저당권이 또 이전된 게 보입니다. 이것도 소유자분이 4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족관계로 확인이 된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물건 자체가 압류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직전이라 금액이 굉장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.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싸게 나온 매물인데요. 이거를 무턱대고 바로 싸다고 매입을 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. 이런 매물들은 우선은 가등기가 최우선입니다. 가등기를 먼저 하셔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압류나 근저당이나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런 근저당과 압류가 들어와 있는 이 금액을 정확히 계약 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런 근저당이나 대부의 캐피탈이나 이런 대출들은 실시간으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금액과 내일 금액 그리고 내가 브리핑을 받았을 때 당시의 금액과 계약 자리에서 금액이 다르고 잔금 때 또 금액이 다릅니다. 왜냐하면 계속 불어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히 어느 시점으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약서에 중도금이나 계약금으로 이 대부를 상환하고 압류를 폐지하고 이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지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문구를 정확히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겁날 수가 있습니다. 압류가 들어가 있고 보존 처분도 있고요. 또 근저당도 대부에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.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가 안에서 다 해소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다 명확하게 기입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금액이 매우 싸지만은 누군가는 좀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부분들을 중개인을 통해서 충분히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.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는 물건도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새 건물의 사례를 보면서 소유주의 사정에 의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사례들을 한번 보았습니다. 모든 답은 등기 안에 있습니다. 등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물건이 왜 싼지, 왜 싸게 되었는지, 그리고 쌀 수밖에 없는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모두 다 댁에서도 등기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 한번 떼보시고 한번 색연필로 그려가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길이 보일 겁니다. 네, 이상 여기까지 북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